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isa in Korea.com 행사사무소의 정만희 행사입니다.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Visa in Korea.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좀 무덥고요. 그리고 또 장마철이라서 상당히 활동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장마 일정이 뭐 계속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을 장마라고 하거든요. 한국은 가을께쯤 이제 여름의 무더운 날씨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가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름철은 이렇습니다. 뭐 6, 7, 8, 8월까지 굉장히 소나기라든가 집중호우가 많이 내립니다. 집중호우라는 얘기는 일정 시간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집중호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기도 하시는데 또 7월 말과 8월 초가 한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휴가철이잖아요. 여러분들 올해 휴가는 어디로 계획하셨습니까? 이런 무더운 날씨 그리고 여름 장마가 계속되는 이 시즌에 힘들지만 또 여름 휴가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최근에 이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6월 말까지 하이코리아 지침이 변경이 되어 있지 않다가 7월 1일부터 변경된 것 중에서 제가 오늘 E72 비자 준 전문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준 전문 인력 관련해서 인턴이 가능하다. 요 부분 가지고 강의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리코리아 매뉴얼은 지금 6월 24일인가요? 하이코리아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다가 7월 1일에 이제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최근에 7월 3일 것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723 관련해서는 좀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제가 국내 전문대학 유학생 D2-1이고 호텔 경영 쪽으로 전공을 했어요. 근데 E7-2는 호텔 접수 사무원이 있습니다. 준 전문 인력으로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호텔 접수 사무원으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E7-2부터 E7-4 비자는 인턴이라는 제도가 없는 거. 예, 맞습니다. 그 인턴이라는 거는 어, 전문 직종인 E7 이제 특정활동 비자 중에 E7-1 비자에 중점을 둔 경우예요. 그래서 E7-1 전문 직종에 일하려고 하는 국내 유학생이 저는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일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고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내 대학 유학생들에게 인턴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인턴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인턴을 통해서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그러면 유학생이 인턴과 시간제 근로의 차이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바로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쓰고 지울 건데요. 그 유학생이 뭐 D2 1 전문학사, D2 학사, D2 3가 석사과정, D2 4가 박사과정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학위를 취득을 하게 되면 자
이제 이 일을 찾는 거잖아요. 구직, 구한다 직업을 구직 비자인 D10 비자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뭐였냐면 이제 구직은 이 구직 비자는 자 특정 활동 비자인 E7-1 전문 영역에서 전문 인력 부분에서 이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턴은 뭐 일반 우리 계약하고 동일합니다. 뭐 주 5일, 주 40시간, 한 달에 209시간, 주휴까지 수당을 포함해서 209시간 정도 할 수 있고 인턴이 이렇습니다. 인턴은 어떤 거냐면 자, E7-1 비자로 변경하기 전에 이 유학생이 이 회사에 잘 적응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단계로 인턴이라는 과정을 두고요. 이 인턴 과정이 D10 비자잖아요. 그래서 이 인턴을 하고 나서 이제 전문 인력인 E7-1으로 변경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회사에 이제 6개월 이내만 일하게끔 해놨어요. 자, 이런데 자, 지금 시간제 근로는 뭐냐? 시간제 근로는 단순 노무 분야예요. 단순 노무 분야에 원래는 시간제 근로라는 게 D10에 아예 없었다가 3년 전인가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단순 노무 직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유학생이 D10 구직 비자로 해서 인턴 할 수 있는 곳이 좀 적었고 인턴은 전문 직종이니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총 지금이 이제 89개 E7 그 특정 활동 비자인데 그 67개 전문 직종이 있어요. 관리자가 이제 15개 직종이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이 52개에서 67개 직종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회사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직종에서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생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 되면 이제 예외적으로 20시간 주 20시간 내에서 이제 단순 노무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예, 혜택을 좀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되면 주 25시간, 주말은 무제한. 이렇게 많이 혜택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는 단순 노무에 중점이 되어 있고, 인턴은 전문 직종에 중점이 되어 있다. 원래는 D10으로 할 수 있는 게 인턴밖에 없었다. 인턴은 67개 전문 직종, 관리자 15개 직종, 전문 52개 직종인데, 이게 회사를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 직종에 맞는 게 일반적으로 전문 직종에는 52개 직종에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유학생들이 그래도 구직하는 동안에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정확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시간제 근로를 허용을 했어요. 2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제 근로를 하려면 최소한 한국어 여건이 있어야 되고 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유학생에게 이런 혜택을 준 거죠. 근데 이제 인턴이라고 했던 거가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E7-1으로 이제 중점을 뒀잖아요. 예, 전문 인력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아니, 호텔도 있고, 뭐,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요양보호사도 인턴이란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올해부터는 300명의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국내 보건 분야의 전문 학사도 이제 교육을 받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인턴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무부가 인턴의 범위를 높인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침이 다르다는 거를 아마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산업이 발전하고 그다음 지침이 조금 체계화되면서 추가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24년 6월 24일 지침이고요. 이게 24년 7월 1일 지침인데 여기에 연수 분야하고 연수 기관에서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 변경이 된 거예요. 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수 개시는 이제 인턴입니다. 인턴으로 D10으로 연수 개시는 먼저 일을 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사후에 일을 하고 나서 해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제 근로는 완전히 아닙니다. 시간제 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허가 후 그다음에 취업 2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인턴은 연수 개시를 할 때 발생일로부터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만 이거는 신고라는 개념이에요. 신고에 출입국에 팩스 신고를 해도 되고요. 일하다가 이제 추후에 주무관님들이 검토를 해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게 일반적이에요. 인턴은 이제 실습 사원이 일반적인데, 자, 가장 크게 바뀐 게 이 두 가지 연수 분야예요. 자, 연수 분야는 E1, E7에 해당하는 직종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솔직히 E1 교수비자들 이렇게 인턴 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이 E7 특정활동 비자에 인턴을 많이 합니다. 다만 단순 아르바이트는 요거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단순 아르바이트는 시간제 근로로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유학생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 아르바이트는 해당이 안 돼요. 인턴은 E7 영역. 특히 인턴은 제가 전문 영역인 67개 직종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E7 특정활동 비자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아르바이트는 해당이 안 돼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인턴은. 음. 자, 인턴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건 전문 직종. 그 다음에 시간제 근로는 별도. 시간제 근로는 아까 얘기했던 파트타임은 먼저 선 허가 후에 그 이후에 일을 하면 된다.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일하는 영역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연수 기간은 E1부터 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및 기관에서 허용하는데 그렇다면 이 E7 영역이 E7 1부터 E7 4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출입국에서나 1345에서는 그때는 E7 1 영역에 중점을 뒀죠. 근데 그게 7월 1일에 바뀐 겁니다. 연수 분야가 E7 1, E7 1하고 E7에 해당하는 직종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 인력 직종이 아닌 예술 흥행 중에 E7-2라든가 그다음에 숙련 기능 인력인 E7-4 분야는 제외하고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특정 활동 비자인 E7-1 영역, 다 E7-2 영역, 그다음에 일부 E7-3까지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E7-4 기계 장비 쪽에 돼 있는 제조업 쪽은 하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연수 기간을 E1부터 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근데 여기서 E7을 받을 때 고용 추천서가 필수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전문 인력인 E7-1, 준전문 인력인 E7-2 중에서 고용 추천서가 필요한 직종에 인턴을 할 때는 고용 추천서를 제출 면제 엄청 관대해진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전문 인력 중에 뭐가 있을까요? 어, 뭐 디자이너도 있을 거고 이게 필수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 해외 영업 중에서도 이 모든 해외 영업이 아니고 그 이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해외 영업 그분은 좀 있어야 된다. 그다음 기계공학도 있고 이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이 분들은 E7으로 변경할 때 요 부분들은 E7-1인데 할 때 고용 뭐 추천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7-2 중에 고용 추천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의료 코디네이터라든가 또
이번에 이제 요양보호사 새로 생기잖아요. 300명 이내에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뭐 이런 부분들도 추천서가 필요하거나 또는 이제 호텔에, 이제 호텔 접수 사무원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 원래는 E7-1 비자 신청할 때 고용 추천서가 필요한데 인턴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런데 법무부에서 굉장히 완화된 정책으로 인턴을 할 때는 원래 E7 비자로 변경할 때 고용 추천서가 필요한 E7-1과 E7-2 영역도 인턴을 할 때는 제출을 면제해 주겠다. 아주 훌륭한 정책입니다. 정말. 예.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인턴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용 추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좀 안 돼요. 특히 이제 호텔 접수 사무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 인턴은 너네들이 그 유학생들이 할 때는 자, 고용 추천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돼. 다만 E7으로 갈 때는 해야 돼. 그래서 인턴들에게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가 올해부터 시작이 될 건데 교육을 받고 바로 그 요양기관에 이제 투입이 될 건데 그때 인턴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턴을 하게 되면 이 친구 요양보호사가 우리 요양기관에 한 3개월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이제 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서를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기본 요건을 다 충족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서를 이후에 E7-2 갔을 때 그때 받고 할 수 있고 그 전에 인턴 할 때는 고용 추천서가 필요 없이도 넓은 영역에 대해서 지금 일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7-2 영역이 어, 이제 사무 종사자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이 나눠요. 사무 종사자는 면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판매원, 뭐 항공 운송사 뭐 직원 이제 운송 직원이라든가 호텔 접수 사무원이라든가 의료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서비스 종사자는 운송 서비스 종사자라든가 관광 통역 안내원이라든가 카지노 딜러라든가 주방장, 또 요양보호사 이렇게 좀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인턴이 가능하다. 그러면 E7-3는 가능하냐?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E6-2하고 E7-4가 안 되기 때문에 E7-3도 인턴이 솔직히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E7-3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9개 직종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조선 이제 영접공도 있고 뭐 선박 정기원이라든가 항공비 정비원, 항공 부품 제조원, 부품 이제 제조원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제 인턴이 가능하게끔 됐다. 그래서 이 부품 제조원 내내 나와 있는 항공기만 되는 거예요. 항공기 있는 경우에 E7-3도 시제 인턴이 가능하게끔 돼서 뭐 국내 유학생들 인턴이 가능하게끔 됐기 때문에 이 인턴을 통해서 유학생이 해당됩니다. 자, E1부터 E7 그러니까 E7, 1, 2, 3도 다 포함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D10, 1 하는 경우는 구직이 안 돼요. 인턴 자체가 안 됩니다. 예, 인턴이란 거는 음? 유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뭐 이전에 E7으로 일했던 사람이 인턴으로 한다.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예, 인턴은 유학생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E7-3까지 인턴 부분이 이제 가능한 그 지침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E7-2는 가능하고 다만 E7-2 또 E7-1 중에서 이제 비자를 변경할 때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인턴할 때는 고용추천서를 면제해주는 이제 이런 혜택을 준다. 굉장히 잘 맞는 정책이다. 예, 요거는 미리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예, 여기와 여기는 솔직히 이제 잘 만든 케이스다.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도 이 D10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간제 근로뿐만 아니고 인턴으로서 8시간을 이제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시간당 9,860원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된 정책이고 현장의 소리를 들은 이거는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요. 요거 하시면서 주무관님들 또 정책본부에서 이 부분들을 아마 고려를 많이 했을 건데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다. 잘 반영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런 인턴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를 준 게 상당히 좋다. 특히 E72하고 E73 영역에서도 인턴 활동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앞으로 E7 전문 직종의 준전문 인력 또는 일반 기능 인력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 뭐 완충 작용을 해줘서 업무에 접근이 굉장히 쉽게 해주고 있다. 이전에는 인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용하면 써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맞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E72 비자에 인턴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E71 영역 특정활동 비자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인턴이 E72, E73까지 인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턴이 되면 주 이제 40시간, 그리고 하루에 주 5일,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다. 특히 E72 비자 중에서 호텔 쪽이라든가 또 이제 의료 코디네이터라든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자격을 취득하고 요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E7 2로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인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그 이후에 비자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또 하나 인턴을 할 때는 고용 추천서 E723 또는 E71 중에서 고용 추천서가 필요한 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인턴 할 때는 고용 추천서를 보지 않겠다. 면제를 해주겠다. 아주 잘 만든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독자가 거의 이제 1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자, 이번에 7월 달에 12,000명이 될 수 있게끔 크게 힘을 좀 주시고요. 자, 주력국 이민 강의 작년 12월, 1월, 그리고 올해 4월 있었습니다. 이론 강의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립국은 이렇게 밟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E72 비자 인턴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비자인크레이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